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도지코인이 그냥 단순한 밈코인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겠죠?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도지코인을 수많은 사람들이 채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채굴TV의 장재윤입니다. 분명 라이트코인 채굴기로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도지코인 채굴기라고 불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아십니까? 아직 코인 투자를 얼마 안 하신 분들은 라이트코인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다 퇴출되었거든요. 다크코인이라고 해서 거래 추적이 안 되는 코인이라고 퇴출되었습니다. 제트캐시, 모네로, 대시와 함께 국내 거래소에서는 모두 상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상장되어 있고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 같네요. 여튼 지금 도지코인 채굴기라는 건 라이트코인이 주력이었고 그 채굴기가 현재까지 최신 제품이 나오고 수많은 채굴자들의 수익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지코인이 처음 나와서 GPU로 막 퍼담던 야생의 시절부터 라이트코인 형님 등에 업혀서 살아난 극적인 순간, 그리고 현재 최신 채굴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언제부터 도지코인이 라이트코인을 앞질렀나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이 결정적인 타이밍을 실제 데이터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도지코인과 라이트코인 채굴 족보는 완벽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도지코인 시작은 정말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자, 시계를 2013년도 12월 달로 돌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불던 그때 장난처럼 시작된 코인이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 밈 그 자체였거든요. 개발자들도 큰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설계 자체가 엄청나게 파격적이었거든요. 블록 생성 시간은 1분으로 엄청 빠른데 초기 블록 보상이 0개에서 100만 개까지 랜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로또였죠. 그렇지만 그 당시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로또는 아니었습니다. 발행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 출시 2주 만에 전체 목표량의 6%가 캐졌을 정도였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절이었냐 생각을 해보면 집에 있는 그냥 일반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CPU나 게임하는 그래픽카드 하나만 돌려도 도지코인이 그냥 말 그대로 쏟아지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초기 채굴자분들은 그때 하루에 수십만, 수백만 도지를 그냥 심심풀이로 채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채굴했던 코인들은 지금 다 없겠죠? 그렇지만 아직 어디선가는 그때 채굴했던 도지코인을 가지고 미소를 짓고 있는 분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 채굴의 낭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낭만의 끝은 아식의 등장과 라이트코인과 병합 채굴로 인해서 끝이 났습니다. 채굴 시장의 역사는 늘 똑같습니다. CPU에서 GPU, 그리고 결국 괴물 같은 아식이 출시가 되죠. 아식이라고 하면 주문형 반도체 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칩을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든 게 아식 채굴기죠. 비트코인에 이어서 도지코인에 쓰는 스크립트 알고리즘 전용 아식들이 나오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드 시트 같은 초기 모델을 거쳐서 그 유명한 비트메인의 L3 시리즈가 나오면서 사실상 그래픽카드로 도지코인을 캐는 시대는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완전 장비빨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도지가 워낙 장난스럽게 시작했다 보니 발행량은 너무 많고 가격은 똥값이 되니까 수많은 채굴자들이 지지를 치고 떠나버린 거죠. 해시레이트가 급락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위험해졌습니다. 도지가 진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죠. 해시레이트가 떨어져서 네트워크가 위험해졌다는 말은 51%의 수많은 채굴기가 공격을 하면 그 나머지 49%의 채굴자들이 뺏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때 구세주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 리입니다. 2014년도 9월 찰리 리의 제안으로 도지코인은 운명을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병합채굴 도입이죠. 쉽게 말해 이겁니다. 도지코인 너네들 네트워크가 지금 무너질 것 같으니까 우리 라이트코인을 캐는 든든한 아식 장비들에게 일을 할 때 너희 도지코인도 더불어 같이 처리를 해줄게. 그 대신 보상은 둘 다 줘야 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채굴기 한 대로 전기세는 똑같이 내면서 라이트코인과 도지코인이 동시에 캐는 지금의 1+1 구조가 된 겁니다.
도지코인 입장에서는 라이트코인 형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셈이죠. 자, 그런데 형님이 아우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도지가 주인이 되었나? 자, 여기가 오늘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처음에 병합 채굴을 시작했을 때도 도지코인은 라이트코인을 캐면 그냥 따라오는 사은품이나 보너스 정도 취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라이트코인 똥이었죠. 그래서 도지 도준의 땡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바로 2021년 상반기 불장입니다.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트윗의 글과 함께 도지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죠. 이때부터 채굴풀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상 현상이 감지가 됩니다. 아식 장비 기준으로 라이트코인으로 버는 돈보다 도지코인으로 버는 돈이 더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순간순간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로 시작해서 도지코인이 라이트코인을 눌러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2024년 기점으로 이 구조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반감기를 겪으면서 채굴량이 줄어든 반면에 도지코인은 꾸준히 가격을 유지하거나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주요 채굴풀 데이터를 보면요, 도지코인 채굴기 한 대가 버는 채굴 수익 중에 도지코인 비중이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라이트코인은 15% 내외고요. 그러니까 이 채굴기가 드디어 90% 이상이 도지가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L7, L9 그리고 이번에 출시 예정인 L11은 엄밀히 말하면 라이트코인 겸용 도지코인 채굴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셈이죠. 그래도 저나 수많은 분들이 도지코인 채굴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비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하극상의 역사와 함께 장비도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현역으로 뛴 L7, L7은 2021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고 새 제품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대 교체가 시작된 L9 제품은 효율성이 확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 기계로 기변을 했습니다. L9이 초기에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으나 도지코인이 가격이 빠지는 바람에 현재는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곧 출시 예정인 L11도 수익률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L11은 공랭식 기계와 수랭식 기계 두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공랭식 기계는 L9과 크게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았지만 수랭식으로 나오는 기계는 30기가급으로 L9의 2배 정도 되는 모델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L11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서 압도적으로 도지코인 채굴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들은 이제 대놓고 도지코인 채굴기 최적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트메인뿐만 아니라 여러 제조사들이 도지코인 채굴기를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채굴 시장의 왕이 된 도지코인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도지코인이 1원에서 5원 사이에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0원, 200원, 800원까지 가버렸죠. 100원, 200원일 때 주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지코인 채굴이나 도지코인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지만 저는 고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코인 그거 1원짜리 저걸 어떻게 투자를 하냐,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세상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 어이가 없던 밈코인인 도지코인이 이 채굴 시장에 판도를 잡고 있다는 게 미리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만 채굴하던 업체도 이제 도지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계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구매를 하고 세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지코인이 어떻게 채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채굴기가 얼마나 도지코인을 채굴하는지 그리고 소비 전력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L3 제품은 제외를 하고 L7 지금 국내에서 수익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 기계를 돌리고 있고 저도 그 기계가 몇 대가 있고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만약 도지코인이 조금만 더 가격이 올라주면 L7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전히 채굴기를 멈추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L7은 4종류가 있는데 해시가 9050에서 9500까지 있습니다. 뭐 별 차이는 안 나죠. 그리고 소비 전력은 3300W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채굴되는 양은 9500메가 기준으로 하루에 한 35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5개가 나오고 라이트코인은 하루에 0.00
97이 나옵니다.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라이트코인이 훨씬 많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도지코인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현역으로 많이 쓰고 있는 L9 제품입니다. L9도 15기가부터 17.6기가까지 이렇게 모델들이 있는데 보통 16기가나 17기가 정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16기가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약 60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이 기계가 한 대에 하루에 100개 정도가 나왔는데 거의 1년 만에 채굴량이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하루에 0.0164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소비 전력은 L7과 마찬가지로 3300W 정도 먹습니다. 3.3kg 정도 먹는 거죠. 그래서 올 초에는 이 기계가 비쌀 때는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갔지만 현재는 1천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도지코인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기계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도지코인이 조금 더 오르면 기계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지금 이 채굴 시장에 진입하기가 좀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출시될 L11입니다. L11은 공랭식 기계가 있고 수랭식 기계가 있는데 공랭식 기계는 20기가와 21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의 17기가, 16기가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소비 전력은 조금 더 나옵니다. 3.6kg로 한 300W 정도 더 소모를 하고요. 이 기계는 아직 현장에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시로 보면 하루에 한 75개 정도 도지코인이 나옵니다. 라이트코인은 의미는 없지만 0.02개가 나옵니다. 하루에 나오는 양입니다. 그리고 수랭식 기계가 해시가 높습니다. 수랭식 기계는 30기가에서 33기가가 나옵니다. 33기가 제품으로 보면 라이트코인도 0.3개가 나오고요. 도지코인은 이게 100개가 넘게 나오네요. 올 초에 L9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123개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이렇게 최신 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참 소비 전력이 5.6kg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L9의 1.5배 이상 먹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조금 저렴하고 전기가 좀 적게 먹는 기계를 여러 대 하거나 아니면 공간이 부족하면 이런 수랭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상황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중국에 채굴장을 공사하고 있는 데는 수랭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대부분 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랭 기계 위주로 들어갈 예정이고 도지코인 수랭 기계는 가격이 조금 비싸겠지만 그 비트코인 수랭 기계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수랭 기계는 일반 공랭식 기계들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라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기회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수랭 기계는 아식 2대에 수랭 키트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장 자체를 수랭식으로 설비를 하게 되면 따로 수랭 키트를 달지 않아도 수랭 기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는 공장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굴은 말입니다. 이게 한 달 채굴을 해서 전기요금을 내고 코인을 모으면 수익이 안 나는 구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을 하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1년에서 2년 정도 전기요금 낼 수 있는 여유가 되고 그리고 채굴되는 코인은 그때 동안 모아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굴TV 보시는 분들은 뭐 한 달 캐서 전기요금 내고 나니까 코인 안 남았네, 전기요금보다 코인이 적게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구간을 잘 버티다 보면 또 어느 시점에서 폭발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럴 바에는 코인을 사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채굴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코인 사서 상승하는 것보다 괜찮은 시점이 골드크로스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계속 채굴을 하고 있고 조금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해외에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아직 기회가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굴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채굴장이나 위탁 여러 가지 채굴 관련 일은 언제든지 저희 채굴TV를 찾아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